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스탁필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정확한 공약 제시를 해드렸고 또 전쟁, 방산, 그다음 곡물까지 우리가 개별 이슈들로 지난주 혼조장, 이번 주 혼조장에도 정말 문제없이 저희 스탁필드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날아올라와 주었습니다. 다음 주 전략도 힘찬 전략 제시해드릴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우리 미증시에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아이온큐가 한 달 동안 무려 80%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양자 관련주들의 좀 집중도,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바로 저희 지난주 방송이죠. 엑스게이트 종목 알려주셨었잖아요. 엑스게이트, 네. KCS, 맞아요. 우리넷까지 저희가 다 2주 전부터 공략하면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와주는 모습 나와주었죠. 네, 이렇게 좋은 시세에 나타나 주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 다음 주에도 볼만한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 네. 너무 장이 또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앵커님 제가 항상 21년도 3월, 8월 그리고 대반등까지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 맞아요. 네. 반성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에는 반도체 겨울 올 거다 이러면서 우려하는 그런 것 중에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8월 달부터는 3개월 동안 쭉 반등하는 흐름을 본다면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는 맞아요. 말들이 나오면서 네. 근데 이번 주에 동일하게 또 나와주었죠. 맞습니다. 정말 이전의 패턴과 현재의 패턴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움직이는지 그래서 대선을 앞둔 증시,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전략들을 좀 봐야 될지 아무래도 더 치열하게 혼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 더 고조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지금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문가님께 자세한 설명 듣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이번 한 주간 미국 그리고 한국 모두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일정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미국에서는 GM 그리고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한 주간 전문가님께서는 미증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점수부터 듣고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땠나요? 항상 미증시는 그렇게 크게 막 잡아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미증시의 경우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들 다 양호하게 나와주었고 난 거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수혜도 우리나라 국장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간에는요. 금리가 조금 오르게 되면서 섹터 간의 매수세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현금 보유라든지 아니면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난 점들이 좀 부각이 된 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3% 이상씩 올라주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다음 뭐 엔비디아라든지 AI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또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AI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메타라든지 MS라든지 구글 등등 이렇게 실적을 앞둔 점도 이제는 좀 AI 계획, 그 투자 관련된 계획에 좀 더 포함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이러한 기대들이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는 한때 또 시총 1위가 또 넘어갔었죠. 이런 좋은 흐름 이어받아서 우리 국장도 조금 수혜를 봐야 될 텐데 역시 미증시는 칭찬할 것들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딱 한 줄 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건 것 같아요. 오빠 다음 주엔 링겔 좀 맞자. 네, 진짜 이렇게라고 해야 될 정도로 네. 우리나라 국장 뚜렷한 테마라든지 섹터도 없었고 그다음에 한참 또 달려주던 그 한강 작가님의 테마주도 네. 갑자기 출판.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쟁 이슈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었던 스페코라든지 아니면 STX 그린로지스 거기에 관련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그 수출, 곡물 수출 규모 제한 이런 것들에 따른 곡물주들의 시세 정확하게 반영이 돼 주었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 엑스게이트라든지 아니면 KCS라든지 우리넷 이러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구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드론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느냐. 시장이 지난주 리뷰 브리핑에서는 제가 트럼프 색깔로 이제 시장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더 그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재건 그리고 그 본격적인 STO 관련해서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고 그다음 뭐 재건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SG 그다음 SY 스틸텍 이러한 종목들 지난주 공략주였는데요. 이러한 종목의 흐름들이 조금 더 상승을 바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선의 변동성 그래 그렇다 치자라고 하지만 또 이번에는 국채금리에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마구 주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한다.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계감, 불안감에 또 우리 증시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개별 이슈 종목들로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라고 해서 2차 전지라든지 HBM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가나요? 해서 집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요.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의 릴레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동전쟁 이슈도 사그라들지 않은 만큼 이 관련된 종목들과 대선이 코앞인 만큼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개별 이슈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좀 시장이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트레이딩에 집중해보자.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 트레이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전문가님과 저희 스탁빌드 방송에서 얘기 나눴던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쟁 관련주라든지 사료 관련주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배웠었고 또 지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같이 스탁필드 방송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좋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타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 첫사랑 기법은 아마도 그 시황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일부러 이 상승했던 종목들이더라도 다음 주에 조금 더 봐야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리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스페코 방산주죠. 이 방산주인데 우리가 최근에 건설주들도 수급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스탁필드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보아서는 이게 이 흐름을 타서 안 움직였던 건설주들도 바닥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페코도 건설 관련된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들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건설주들이 떼거지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우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동아지질, 그다음 뭐 이화공영, 뭐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흐름 이어받아서 재건 관련주, 그다음 건설주들이 함께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3,950원부터 지금 제가 짚어드린 4,500원을 돌파해주고 5,52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39.42%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900원 선까지는 도전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전쟁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파이버 프로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한일 단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랩지노믹스, 저희가 지난주에 진단 키트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뭐 전염병 관련돼서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전염병 관련된 테마, 폐렴 관련된 테마, 네. 진단 키트,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릴레이가 다시 한번 수급이 받쳐줄 경우에는 전염병, 진단키트, 치매 이쪽으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지지난주 방송 이후에 18.1% 상승 있었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 구간 4,2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SOS텔텍, 우리가 트럼프 재건 관련주로 해서 정말 트럼프 이슈가 있기 전부터 지금 때까지 이렇게 좋은 상승률 쭉 이어오고 있는 중이고, 첫사랑 기법에 들어오는 타점마다 제가 한 번씩 더 한 3-4번 정도 제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구간마다 항상 30% 이상 상승률은 우리가 챙겼었고 6,000원 돌파해 줄 수 있는 차트이고, 이전에 상승을 했던 자리에 시가를 뚫어주는 이 부메랑 기법에 포착이 되는 차점이니 6,000원 위로도 더 충분히 가능성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2일 방송 이후에 35.13% 상승을 해주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의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또 지지난주에는 보기는 했으나 이제는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그다음에 또 건설주들이 올라오는 텀을 맞춰서 건설주들이 함께 또 올라가는 모양으로 테마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SOS텔텍도 보유자분들은 가지고 계신 고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X 그린로지스도 우리가 항만 파업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뭐 지금 홍해 군사 훈련 뭐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 전쟁 관련된 이슈들로 해운 관련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컨테이너 관련주들도 살펴본다면 STX 그린로지스 빠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지난주 방송 이후에 며칠 조정을 주었지만 우리가 항상 매수를 했던 가격대들은 11,000원이 똑같죠. 자, 지금 현재 자리도 그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12,700원, 13,700원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4% 우리가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나노엔텍. 자, 우리가 정말 시황을 잘 봤어요, 앵커님. 우리가 네. 지난주에는 비만 치료제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만 치료제들 좀 배제하고, 고점을 네. 달리는 비만 치료제들은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이 전염병 테마라든지 아니면 FDA 승인에 관련된 이런 골관절염 해가지고 우리가 코롱 티슈진도 배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후발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장 내내 비만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눌리는 모습이었고 맞아요. 새로운 테마의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려는 준비를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고점이 잡힌 10월 16일에 시가를 돌파해 주는 의미 있는 봉이 나온다면 비만 릴레이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매매할 때 비만보다는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바이오 제약 종목들 보셔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나노엔텍도 2주 만에 지금 49.3%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다음 엑스게이트,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한 2-3번 정도 복귀를 하면서 보았었는데요. 이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제 공략주이기도 했고 첫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 짧은 구간에서 박스권에 매매해서 우리가 10% 이상씩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주었고 그 눌림을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됐는데요. 지난주 방송 이후 17.48% 상승을 해주었고, 자, 지금 종목부터는요, 모두 다, 자, 2주, 3주 된 종목들이 아닌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배웠던 5급
5거래일 만에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정말 빠른 테마와 그다음에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또 신규 상장주들로 수급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혼조스러웠다. 그다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은 정말 짧게나마 다 모두 다 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17.48%이고 우리가 HLB 이노베이션 우리가 비만 배제하고 다른 제약주들 보자라고 해서 한독과 HLB 이노베이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HLB 이노베이션도 4,000원, 4,400원 짚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4,000원 돌파해주면서 7.5%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한독도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에 슈팅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상승 구간 열려 있으니 우리가 목표가 체크해보자. 2,100원, 2,400원 말씀드렸습니다. 2,055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약 7.66%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 비만에 관련된 것보다는 위고비 품절 대란으로 또 시선이 옮겨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품귀 현상 아니면은 그 위고비를 납품하는 제약회사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테마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한독이라는 종목도 조금 더 상승 구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우리가 첫사랑 기법의 타점에 항상 잡아서 우리가 또 7.66% 상승률 챙겼고요. 자, 어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다 눌렸어요. 그런데도 지켜준 가격이 우리가 매수 시점을 봤던 1,640원대다. 그러면 다음 주 다시 한번 미코바이오메드 상승 구간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염병 테마 확인을 해보시고 7.66%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SG 우리가 SR스틸텍 보면은 이 SG 재건 관련된 SG의 종목을 안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3,120원, 3,400원 짚어드렸고요. 3,3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15.49%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과 2,985원 금요일에 시작 가격이 지금 똑같죠?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 모성파워텍 우리가 지난주에 원전도 봤었잖아요. 네. 정말 알짜로 다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원전, 양자컴퓨터 자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점 우리 스탁필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꼭 공부를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공부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모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 월요일장에서 7.29% 상승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3,300원, 3,500원 짧게 봤었습니다. 우리가 3,495원대까지 2차 목표가 근접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죠. 자, 그다음 우리기술도 안 볼 수가 없었겠죠. 우리기술 또한 우리가 2,300원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가격이다라고 해서 2,300원 기억하셔라. 이 부분들이 다 2,300원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4.95% 상승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좀 나타내줄 만한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원전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4.95% 상승을 해줬고 KCS도 우리가 엑스게이트와 함께 또 보았던 양자컴퓨터 관련된 종목이죠. 자, 상한가 이후에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바로 갭이 뜬 수익을 주었죠. 9.96% 상승을 해주었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7,7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주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미래생명자원.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요 타점에서 공부를 해서 20%, 30% 이상 공략을 해서 우리가 챙긴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자리를 준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한 번 더 살펴봤던 종목이죠. 자, 역시나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다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곡물주들 이제 항로가 막혔다, 곡물 수출 어떡하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까지 모두 이번 주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마니커라든지 마니커 FNG 등등 우리가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좀 개별 이슈들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횡보하는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요. 이런 이슈들 아직까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도 개별 이슈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만들어줄 수 있고 지지난주에 36%의 상승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10.38% 추가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던 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기셨지만 다음 주에도 좀 꾸준히 보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치매, 또 전염병 관련주 이런 쪽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나도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고 또 저희가 주말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평일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옆에 있으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영어로 된 짧은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QR코드 스캔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지윤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링크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함께하는 곳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장중에 시황도 얘기해 주시고 다양한 자료들도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들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첫사랑 기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우리가 또 스탁필드는 무조건 또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장을 또 공략을 해보려면 보통적으로 금요일은 항상 수급이 조금 안 좋다, 좀 네. 지루하다, 조용하다. 전반적으로 물량을 좀 많이 뺀다라는 그런 인식적인 것 때문에 금요일장은 차라리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맞아요. 사실 금요일장이 다음 주 장의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나타내주는 오.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다른 요일들은 워낙에 혼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도 정신이 없지만 금요일은 좀 쉬어가다가도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들 순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이러한 매매 꿀팁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 자, 일단은 우리 첫사랑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첫사랑 그 여자 언제 나오냐 그 여자, 그 네. 여자 이러면서 약간 수식어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레전드의 시가 가격이 있습니다. 레전드의 가격이 있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레전드 시기가 있듯이 네. 주식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가격들이 있고 그 가격이 공통되게 비슷한 구간에서만 터치되는 그러한 특이점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신기해요. 이 시황도 마찬가지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겨울롯 이런 내용들 제가 데이터를 지난 데이터 가지고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동일하게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는 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염병 재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였었고 그 재료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들의 결과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정말 쉽게 정말 어떠한 파동,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복잡한 보조 지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위험한 종목,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종목들 잡지 않고 우리가 원활하게 매일매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일 순환매가 되는지 테마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 테마가 돌고 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의 릴레이들이 있고 그다음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등등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날의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그 테마에 포함이 되는 종목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 단기 이평선이 수렴이 되었다는 건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의미가 또 수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렴의 구간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는지 그 에너지는 즉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그 수렴된 구간에서 힘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시점부터 상방으로 갈 것인지 하방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지표들을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 의미 있는 자료에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우리 앵커님과 저처럼 약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잘 포착을 해서 맞는 타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시장에서 충분하게 집중을 받았는지, 시장의 신상이 맞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 대금이 받쳐줬는지,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줄 종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좋은 가격에 사도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항상 좋은 가격에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빨리 빠질 것 같아서 너무 빨리 매도를 해버린다거나 이러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상황들 여러분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 단순하게도 이전에도 이 가격 위로는 못 도달했었다라고 하는 저항의 가격을 잘 짚으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다시 한번 떨어지겠구나라는 타점들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저항 가격을 매도 가격으로 보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죠? 그 HBM 관련해서 반도체 겨울론이 또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상승한다. 이런 HBM의 수요 관련돼서 기대감의 에이징랜드 금요일 장중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바닥이라는 점을 딱 봐도 알 수가 있고 이 3,700원대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이 상한가 갔던 자리에 종가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이 가격까지 끌어와 줍니다. 자, 약 20% 넘게 한 번에 상승해주면서 이전에 중요했던 가격대를 또 딱 메워주었죠. 이전에도요 37,0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었고 이 37,000원대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저항의 가격, 지지의 가격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을 이 가격 밑으로 빠졌어도 단번에 말아 올리면서 지켜준 가격이 37,000원대이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도체 반성문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반등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에이징랜드 41,200원부터 47,200원대까지 이전에 상승하기 이전에 횡보했던 그 가격대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DI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똑같죠. 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HBM 수요 관련된 그런 칩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에이징랜드와 DI 이 두 종목이 반도체 다음 주에 좀 움직여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3,000원대는 자. 워낙에 이제는 많이 공부를 했었던 이 선, 전문가님이 이 선 그을 때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왜 제가 선 그으려니까 안 네. 보이느냐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전에 계속 못 들었었던 가격대를 계속 이 꼬리가 많이 달린 구간대를 처음에 선으로 잡아보면서 그 선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약 한 19,000원대를 기준으로 계속 이 가격권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의 수급 또한 금요일의 수급 또한 이 첫 번째 선을 그어놓은 이전의 지지 라인 19,000원대를 가격의 시가를 시작을 해서 23,000원대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죠. 자, 23,000원대는 이전에 계속 많이 부딪혔었던 상승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윗구간에 달려있는 저항점을 우리가 매도를 목표를 해볼 수가 있겠죠. 22,800원부터 25,300원대까지 상승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사실 저는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의 종목들 즉 지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많이 되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어떤 뚜렷한 섹터 없고 계속해서 미증시는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받쳐주지 못하고 자꾸 따로 노는 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자기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이런 개별 섹터 그리고 개별 이슈들 종목들 위주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단기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국장이 안 좋아서 지수는 사실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다 시장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잘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특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지수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첫사랑 기법에서는 오히려 상승장보다는 이런 혼조스러운 장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피플바이오 뼈 이 종목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요 타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자리부터 공략을 해서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거의 뭐 70% 막 이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게 치매 관련된 제약바이오주거든요. 우리가 치매 첫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여러 번 동안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 치매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자리 4,100원대는요. 이전에도 이 가격 위로는 최근에 계속 못 뚫었었던 이력들이 확인이 되시죠? 이전에 고점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세게 터졌던 구간의 시가가 4,100원의 라인이기도 하고 장기간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4,200원 위로는 계속 도전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자리 4,100원, 4,200원대에서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기존의 거래량이 실렸었던 4,200원들의 가격을 맞춘다. 그다음에 이전에 보면요.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의 종가, 매집봉의 종가가 4,200원대 지금 똑같은 자리를 다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서 고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봤더니 떨어진 갭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채우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첫 상승을 시도했던 그 고점이 이전에 갭을 떨어뜨렸던 구간을 정확하게 메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갭을 메우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4,600원부터 5,100원대까지 우리가 치매 관련해서 조금 더 상승률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이큐어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아이큐어도 어떤 관련주냐면요. 치매 관련주예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았었고 이 종목도 앵커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자, 스탁필드 관심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은 제가 이 아이큐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자, 이전으로 돌아가서 복기를 해보자면 이 가격이 상한가의 상한가를 들어올린 가격이고 자, 이 가격 또한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이 맞춰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날에 종가의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돼서 들어가죠. 자, 그럼 어디를 저항으로 잡을까요? 저 요 가격이잖아요. 2,900원에서 고점을 만들고 부딪히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900원까지 목표를 잡으면서 요만큼 또 상승을 또 보일 수가 있었다. 자, 이 가격을 돌파해주고 나서 이 고점을 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고점 똑같은 가격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Q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똑같은 첫사랑 기법의 매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자리 2,430원도 이전에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냈었던 가격권이 똑같은 가격을 주고 있다. 자, 고점 또한 똑같네요. 우리가 매도했던 가격 또한 지금 고점을 똑같이 매달아주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흐름들을 이평선이 말해주고 있어요. 많이 움직인 것 같아도 이동평균선들은 상승하고 있었고요.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위해서 수렴이 되어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어 현재 자리부터 2,700원, 2,9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앞전에 피플바이오와 또 함께 본다면 다음 주에는 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난 티웨이항공 뿅. 이거 뭐죠? 요즘 이번 주 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지금 뭐 예림당, 티웨이항공 지금 똑같은 자리 잡아주면서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맛집이죠. 단타 맛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좌에 미리 담아두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경영권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러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만 체크를 해두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신, 장중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러한 이슈들 체크해보시면서 목표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3,300원대는 이전에 계속 저항대에 이 가격 위로는 못 들었었죠? 이런 저항의 가격에 종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져준 자리이고 이 꼬리 또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에 가격대를 건드려 주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3,700원, 3,900원 최근에 있었던 고점들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TA 항공 체크를 해주시고 자, 예림당 뿅 이것도 경영권 분쟁 관련된 같은 테마의 종목이죠? 예림당, TA 항공, 뭐 대명 소노 시즌 이러한 애들 지금 똑같은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 2,700원대는 첫 상한가 말아 올렸던 가격의 종가와 똑같은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상승했던 자리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와주겠죠? 2,400원, 2,800원 보시면서 자 경영권 분쟁 맛집, 단타 맛집 모두 모여라 한다면 우리는 예림당에 2,400원, 2,800원 뭐 티웨이 항공에 얼마 목표가만 체크해 두시고 장중의 공략 트레이딩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제이시언 시스템 뿅 이건 뭐죠? 이거 드론이에요, 드론. 최근에 전쟁 이슈도 이렇게 있고 지금 뭐 자폭 드론 뭐 배치를 하겠다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뭐 K 방산 이렇게 해서 실적 수요가 굉장히 또 좋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론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제가 저랑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힌트를 드렸고 우리 함께 즐거웠죠, 여러분들? 자, 4,200원대 우리가 공략했었던 그 가격대 지금 똑같이 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이 계속 같은 가격권에 이렇게 많이 매달린다라고 하는 건 이 고점을 조만간은 이제 뚫어줄 것이다라는 의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자리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종가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졌을 뿐이지 이 멈추는 가격은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4,200원대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첫 상승을 들어 올렸던 이 상승 시작의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고 이 가격권,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상승했던 패턴보다 더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위치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양 확인을 해본다면 4,600원, 4,900원대까지 이전의 상승 구간들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점을 잡으실 때 탈출할 수 있는 가격권들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DTNC 뿅 우리가 한 테마가 지속이 되려면 후발주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 테마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DTNC도 드론 관련주로 최근에 수급을 받쳐준 모습입니다. 자, 이 DTNC도 3,530원의 경우에서 이 가격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가격은 아주 바닥 가격이죠. 3,5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의 자리, 이 가격부터는 정말 크게 상승했던 상승 시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500원부터 4,100원, 4,7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또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이슈와 드론 이슈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가 동향 어떻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체크를 해두시고 현대에버다임 뿅 이건 뭐죠? 재건이죠? 무지개로 나오네. 자, 재건 관련주입니다. 자, 8,200원을 보면은 8,200원에서 계속해서 이전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는 자리 만들어주고 있죠? 8,600원, 9,200원대가 파란색 됐어. 9,20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이 종목은 트럼프, 재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G 뿅 지금 똑같은 테마예요. 이것도 재건, 트럼프죠. 지금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2,900원에서 매수해서 수익 냈잖아요. 지금 똑같은 가격도 주었기 때문에 계속 목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3,500원대까지 보시면서 재건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들, 건설주들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2차 목표 구간 3,500원을 돌파해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80% 정도는 확정을 지으시고 이 고점을 굳이 다 따라가서 수익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의 재료가 더 올라가게 되려면 이런 고점 달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DTNC처럼 이렇게 후발주들이 생겨요. 이 종목을 대신할 종목, 뭐 이런 재건주들의 후발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생겨나진 않는지 살펴보시면서 너무 위험하게 고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후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일단조 뿅 요거는 방산 관련죠. 방산 전쟁. 우리가 최근에 지금 뭐 드론 방산 전쟁 쪽으로 지금 다
다음 주에도 방향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회복을 해도 네. 너무 많이 빠져서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2차 전지 반도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회복을 해도 항상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별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포트에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런 혼조장 속에서도 좀 수익을 챙기려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에 참여를 해보시면서 비중,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봉을 이렇게 딱 좁혀서 보게 되면 와, 진짜 누구 죽으라고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주나 싶을 건데, 자, 스페코도 마찬가지고 한일단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좁혀서 보게 되면 이전에도 상승했던 구간을 이제서야 메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뜻이겠죠. 자, 3,500원부터 본다면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고점이 달린 구간들 3,800원, 4,200원대 보시면서 목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또 꾸준히 보셔야 될 대형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받아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그다음 뭐 갤럭시 SM 이 종목은 딱 봐도 트럼프 관련된 뭐 코인이라든지 토큰 관련주죠. 자, 이렇게 지금 해리스가 어느 정도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봤던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어줬어야 될 텐데, 그러한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된 종목들은 쉽게 움직이지는 않고 네. 거의 대부분 트럼프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가 싶기도 네. 하고. 지금 약간 지지율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들의 방향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아서는 만약에 대선의 결과가 트럼프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관세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철강, 이런 에너지 쪽보다는 2차 전지는 좀 더 밀릴 수가 있을 테고, 반도체에도 조금 더 오히려 뭐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겠지만 오히려 빠질 종목들은 우리가 트럼프가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조금씩 수정을 해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또 바라보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SM도 토큰 관련돼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죠. 자, 2,370원부터 본다면 2,500원부터 2,800원대 이전에 이렇게 박스권 그 어떤 구간까지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거 본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또 상승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함께 유출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갤럭시야 머니트리도 또 짝꿍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머니트리, SM 지금 자리가 똑같다 보니까 8,020원 우리가 첫사랑 기법 공략했던 그 가격대 지금 똑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부터 상승한다면 8,800원, 9,700원대 보시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우리가 딱 이렇게 테마 한 3-4가지만 분류를 해서 종목들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드론, 재건, 방산, 또 트럼프 수혜주뿐만 아니라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치매 관련주, 그리고 또 반도체 HBM, 또 소부장주들도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테마로 좀 수급이 쏠리는지 확인하시고 관련주들 목표가 체크하셔서 청투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내놓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유한양행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랭라자 FDA 그 승인 이후로 좀 주가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적 잘 확인하시고요. 또 목요일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성적표도 줄줄이 내놓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머티까지 에코프로 HN도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정 그리고 실적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다음 주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는요, 퍼스텍 그리고 GSE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고, 난 또 제 방송을 매일매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전쟁 이슈 지금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 뭐 정말 뭐 역대급 복수를 하겠다도 다시 이러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왜 자꾸 주말에만 전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슈가 네, 주말에만 나와요. 네, 주말에만 나오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석유들과 지금 뭐 해운주들, 그다음 가스 관련된 종목들, 지금 특히나 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테마들이 이슈들이 몇 개 겹쳐요. 지금 AI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AI 관련된, 그러면 또 전력 수요를 또 봐야 되고, 이 전력 수요도 대체할 원자력 SMR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그 전력 에너지를 대체해서 천연가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기법에도 포착된 가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단기적인 이슈에만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항상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첫사랑 다시 한번 딱 생각났을 때 그때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이 퍼스트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자폭 드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술력 입증 부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2, 3일 만에 정말 또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드론 관련된 그리고 또 방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빅텍, 퍼스텍 하면은 방산 관련주다라는 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재료들로 움직이고 있고 자,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 3,500원대는 지금 3,500원이 굉장히 높아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도 이 가격으로부터 상한가를 갔었고 이 가격으로부터 항상 매집을 이어왔었고 이 가격 도달하자마자 첫사랑 기법이 이 가격에서 잡혔거든요. 3,500원대에 잡아서 우리가 전일의 고점을 대응해 볼 수 있는 약 15% 이상 상승을 경험했던 종목입니다. 이 고점을 볼까요? 이전의 고점대가 지금 똑같은 구간 3,800원, 3,900원대에 똑같은 고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뚫을 것이다 라는 의지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올라온다면 3,700원, 3,900원 다시 한번 대응해 보면서 다음 주 전쟁 이슈 이제는 거의 전쟁 이슈가 아니라 전쟁 일정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은 전쟁이 무슨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종목들이 상승할 구간을 좀 명확하게 또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전쟁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GSE입니다. 지금 GSE도 항상 움직이는 이슈가 뭐죠, 여러분들? GSE가 상승했던 그 날의 기사들을 보시면은요, 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든지 전쟁 때문에 가스가 지금 폭발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두 가지의 재료밖에 없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런데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이 GSE도 정말 요 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특정적으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더라. 이 3,000원 밑으로는 빼지 않더라. 그러면 GSE는 3,000원에서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확인하고 3,000원은 GSE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구나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자리 3,9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을 들어왔던 시가들을 보면 3,300원, 3,500원 선에서 계속 크게 상승을 주었던 모습들이 우리는 한 번에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 종목 또한 똑같은 자리의 고점에 이렇게 고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자, 이 위 최고점의 구간에도 같은 가격대의 고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부딪혔었던 짤막한 박스권 구간까지만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4,200원, 4,4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뭐 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가스관을 공격한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갈지 어떠한 재료가 받쳐주면서 상승해볼지 우리가 GSE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퍼스텍 1차 목표가 3,700원, 2차는 3,900원 설정해 주셨고요. GSE입니다. 4,200원에서 4,400원 라인대 설정해 주셨습니다. 벌써 10월의 막바지 다가왔고요. 이제 또 11월에도 저희 스탁필드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전문가님과 평일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될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입장하신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무료로 시황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또 빠른 종목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입니다. 박지윤 전문가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답장에 온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